온라인 속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사이버 폭력은 곧 현실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시민들이 갖춰야 할 소양,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얼마 전 스스로 세상과 인연을 끄는 가수 겸 배우 설리 씨. 25살 꽃다운 청춘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안긴 원인으로 수년간 그녀를 따라다닌 악성 댓글이 꼽혔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런 무형의 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시대의 시민이 갖춰야 할 소양, 바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계 곳곳에선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개념을 정의하는 기준,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디어에 등장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읽어내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와 온라인상 소통에서 이용자가 갖춰야 하는 윤리를 담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한국은 온라인 참여와 비판적 저항을 디지털 시민성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느 사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온라인 속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주체로서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양극화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현상도 최근 보이고요. 인터넷을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와 가짜뉴스, 댓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우 최진실 씨나 가수 종현 씨 등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인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까지 보이지 않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이용자 한 명 한 명이 온라인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 여기서 디지털 시민성이 중요한 겁니다. 1987년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국어 수업에 포함시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과장된 표현을 걸러내고 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교과 과정을 통해 가르치고요. 유럽 34개국 교육부는 공동으로 올바른 SNS 이용법을 가르치고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온라인 미디어 교육 사이트를 운영해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국 소통의 주체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내가 받기를 바라는 방식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어느 사회에나 적용되는 소통의 기본 아닐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용성원이었습니다.